진행했었던 것에 따른 기관의 변화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명과 이상, 운영편 관련해 가지고 일단 사명과 이상을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건 보통 우리 복지계에서 쓰는 용어로는 미션 비전 이렇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미션 비전 하면 이게 사람들이 영어 단어라서 뉘앙스가 자꾸 헷갈려서, 그래서 이렇게 사명과 이상이라는 개념으로 쓴 거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발 짚고 다니시는 분한테 전동 휠체어 드리는 게 사랑이에요? 안 드리는 게 사랑이에요? 목발 짚고 다니시는 분한테 전동 휠체어를 드리는 분은 왜 사랑이라고 느끼냐면, 더 넓은 범위로 사회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면서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전동 휠체어를 드리는 순간 그분의 잔존 능력은 오히려 훼손될 수 있죠. 그럼 잔존 능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동 휠체어를 안 드리는 것도 사랑이죠. 그럼 어느 게 사랑이에요?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사랑인데 문제는 해석이 각각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럼 기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의 미션 비전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잡혀 있으면 기준이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 상황이 되고, 직원들은 내 하는 일은 전부 다 그렇게 끼워서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도 없어지는 것처럼 돼서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도 같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러면 조직은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서로 상쇄되면서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이상은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가능하면 기관장님 혼자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구성원들도 같이 내재화되도록 해야 될까요? 내재화되도록 돼야 돼요. 왜냐하면 복지기관에서 사명과 이상은 심장박동 같은 것이라서, 사명과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직원분들 중에서 만약에 기관장님이 사명 이상 정해가지고 그냥 한다라고 하면 심장 뛰면서 일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일하겠어요? 그냥 일하겠죠. 왜 이래요? 뭘 주니까? 돈을 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거는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밥벌이로 일하는 거예요? 밥벌이로 일하죠. 밥벌이로 일하는 사람이 성과를 최선을 다해서 내겠어요? 아니면은 돈 받은 만큼만 내겠어요? 받은 만큼만 내겠죠. 그러면 누구의 이상과 사명을 가지고 직원을 부리는 거냐면, 최고 관리자의 이상과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은 심장을 뛰면서 일하지 않게 되고 성과는 따라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명과 이상은 기관장님이 만들어가지고 떨어뜨려주는 것에 가까웠다면, 요새는 직원들이 같이 심장 뛰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누가 이 미션 비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거예요? 직원이. 근데 왜 그래야 되냐면, 직원이 참여해서 일하잖아요? 그러면 미션 비전이 기관장님 거예요? 아니면은 내 것도 돼요? 내 것도 되죠.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일할 때에는 뭐가 뛰면서 일할 수 있어요? 심장이 뛰면서 일할 수 있죠. 그러면 굳이 관리받아야 돼요? 관리 안 해줘도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관리할 이유가 없어져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요, 다 관리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조직은 주로 뭘 하는 곳이었냐면 제조업이었어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 나는 요 단계에서 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일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느리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획일성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심장이 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 맞춰서 하면 돼요. 근데 요새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제조업 방식인 거예요? 아니면은 휴먼 서비스예요? 휴먼 서비스예요. 휴먼 서비스인데 획일적으로 심장 안 뛰면서 일해도 성과가 나기 어렵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관리하는 시대에서 직원분들이 주체가 돼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지금 조직 흐름들이 바뀌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달라졌으니까. 그러면 기관장도 직원도 함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도 직원도 함께 정해요. 왜냐하면 직원도 뛰어야 되니까. 그래야 노예의 삶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가슴 뛰지 않는데 돈 받기 위해서 일해요. 이거 뭐예요? 노예예요. 근데 여기서 일하는 것이 나의 가슴도 뛰게 해.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내 삶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지 실제로 관리를 안 하는 방식의 리더십 조직 문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15년 한 해 동안 매주 2시간씩 모여서 기존에 있던 사명과 이상을 재정립했어요. 원래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는데 서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이름은 미션 비전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해요.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같은 문구인데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같이 뭘 했냐면 원래 있었던 이상 사명에서 협력, 복지활동가, 건강, 공정, 그리고 약자,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질문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보는 거예요. 약자라는 개념도 한번 해보세요. 약자 하면 대부분 사회적 약자, 정해진 약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상대적 약자도 있겠죠. 얘기해 볼게요. 저는 약자예요, 강자예요? 여기선 강자죠. 예. 그런데 이 수업 시간이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11시 40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시 40분에 끝나면 강자예요, 약자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란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사회적인 약자일 수도 있고 상대적 약자일 수도 있죠. 근데 직업마다 다 다르게 약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은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션 비전을 스스로 답할 때까지 궁리하고 궁리해서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직원이 만든 이상은 뭐예요? 돕고 나누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기반이 조성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 비전이다라고 직원들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멋진 말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직원들이 가슴 뛰는 내재화하는 동기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후자인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 멋진 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확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높여드리는 쪽으로 가는 거지 자원을 많이 갖다 드리는 것이 여기의 핵심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드려야 당사자를 사례 관리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사자 도울 때도 자원 많이 갖다 드리는 것보다 우선 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관계망을 살려드리는데 집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원도 시간도 에너지도 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결국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요, 무엇인가 선택했다는 건 할 걸 정하는 거예요? 안 할 걸 정하는 거예요? 할 걸 정하되 안 할 거를 정하지 않으면 다 해야 돼요, 결국. 그래서 기관의 현장에 나가면은 겪는 일들이 이런 일이 있어요. 내년엔 이 사업에 집중하자고. 그러면 선택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존에 하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얘기 듣냐면 내년엔 이 사업에 집중하자고. 그러면은 원래 하던 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잘해야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기반이 조성된 지역사회라고 하는 쪽으로 정체성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를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수업을 듣느라고 뭘 외면하고 오셨어요? 잠, 가족, 북한에 굶어 죽는 애들, 아프리카 애들, 분쟁 지역의 애들 다 외면한 사람만이 무엇을 들어요? 이 수업을 들어요. 네. 이거 외에 다른 걸 선택한 분이 이것도 같이 들을 수 없어요. 결국 한계가 있는 인간이란 자기의 역량에 맞추어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외면해야지만 비로소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건 뭐예요? 나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존재 이유가 있고 그 존재 이유에 따라서 가슴 뛰면서 일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을 정하는 것, 이것이 사명과 이상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진짜 사명과 이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거를 골라서 기준이 됨으로써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한번 볼게요.
중국집 사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일식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양식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중식조리사 자격증도 다 갖고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그 중국집은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곳의 모토가 고객 만족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그 고객 만족이라는 모토를 보고서 온 손님께서 중국집에 와서 스시 달라고 하면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근데 왜 안 만들어줘요? 만들 줄 아는데? 중국집이니까요. 중국집이니까 할 줄 알아도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객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스시 달라고 했더니 중국집에서 스시가 나와. 그리고 우동도 나오고 뭐 짜장면 나오고 탕수육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식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럼 여긴 중국집이에요? 김밥 천국이에요? 김밥 천국으로 정체성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도 실제로 미션과 비전, 사명과 이상을 정했다면 그것이 기준되어서 맞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버려야 되는 거고, 버려야 그 정체성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되는 거고, 그것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기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28개 사업 다 정리했어요. 아까 사회적 관계, 사회적 기반 만드는 것에 기준 삼았으니까 이제 기준이 명확하니까 직원들도 판단할 수 있죠. 기준이 명확해야 직원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어요. 근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기준이 돼요. 최고관리자.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기분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예측해야 돼요. 그래서 직원이 다 같이 집단 지성을 만들어 가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정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각자 사업들을 명을 쓰고 포스트잇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는 다른 직원들도 한 표씩 갖고 있으면서 이 사업은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색이 빨간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붙이고 이 사업은 우리 기관의 미션 비전에 안 맞는 거예요. 좋은 사업이긴 해도 미션 비전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업을 정리한다고 할 때 안 되는 사업은 누구나 정리해요. 근데요, 잘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션 비전에 맞지 않으면 정리해야지 실제로 미션 비전이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최고 관리자 입장에서 사업을 줄인다는 건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위험하게 가는 거예요? 위험해져요. 예. 근데 미션 비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예요? 28개나 되는 걸 없애는 걸 감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없애야 그래야지 무슨 사업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진짜로 해야 되는 사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에 부합하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사업을 없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없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집중한다는 건 안 할 에너지를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지 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특히 제가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오버페이스 하잖아요. 다음에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과도하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과도하게 집중한 것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수영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고개를 높게 들면 다음번엔 반드시 더 깊게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을 빼고 천천히 가도록 할 때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길게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이지 힘을 준다고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상에 집중하도록 집중할 사업을 무엇에 맞추어서요? 이상에 맞추어서 기준 삼아서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사명과 이상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근데 그 기준은 누구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직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정하는 거예요? 직원이랑 같이 정하는 방식으로 현장이 지금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예. 물론 겉으로만 이런 체계를 갖고 온 것도 있고요. 실제로 직원들이 정하는 것 같지만 기관장님이 다 정한 다음에 직원들한테 맞추기 뭐 이런 거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미션 비전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마음대로 얘기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저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맞추기 게임 하거든요. 스무고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미션 비전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성과를.
미션 비전의 핵심은 뭐예요? 직원들이 거기에 동기화돼서 가슴 뛰면서 직원들이 주체가 되도록 일하는 게 위한 거예요. 만약에요, 그냥 제조업 같았으면 미션 비전 가르쳐 줄 필요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일하라고 하면 돼요. 일하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미션 비전이 나왔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제조업과는 다른 분야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누굴 주체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직원을. 그러기 위해서 미션 비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조직 문화 리더십은 관리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서비스? 직원에 대한 서비스로요. 그래서 리더는 군림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직원이 일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사람인 거예요? 서포트하는 사람 쪽으로 초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요게 그래서 가장 출발점은 사명과 이상, 미션과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